안녕하세요. 서양유입니다. 2024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사전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9번부터입니다. 9번은 이제 그 로그 계산이죠. 사전 문제 치고는 조금 간단한 상황을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두 직선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로그 2의 9 분의 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로그 9분의 8 분의 로그 4의 3이 되겠습니다. 이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정리를 해줘야죠. 분모끼리 이제 곱할 건데, 이렇게 이제 같이 9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약분된 느낌으로 생각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분모는 일단 플러스는 플러스로 바꾸고요. 9가 사라져서 바로 로그 2의 8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이죠. 그러면 k가 로그 4의 3 분의 3이고요. 조금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밑변화 공식을 써주면 그 역수를 취함과 동시에 밑이랑 이렇게 진수를 바꿔줄 수 있죠. 따라서 3의 k제곱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4의 세제곱이라서 64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10번은 속도와 위치 문제죠. 자, 이제 속도가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지금 발문이 두 점 P가 다시 만날 때인데, 이건 결국에는 위치가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속도나 위치, 뭐 가속도 문제의 핵심은 이런 이런 말들을 이제 속도와 위치 관련된 그 말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만난다는 건 결국에는 위치가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위치를 구해가지고 같다라고 놔주면 됩니다. 자, 이제 V1을 적분을 하면 현재 위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정 적분을 해주면 위치 함수를 아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 적분을 하는 거고요. 이제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뒤에 적분 상수는 그냥 0이 돼버리겠죠? t가 0일 때는 0이 나와야 되니까요. x2도 마찬가지입니다. x2도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이 같을 때 시간을 구해주면 된다 이건데, 같다고 해주면 다 이제 한쪽으로 다 넘겨줄게요.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8t라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양수니까 t값은 t가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다시 만난다는 건 위치가 같다는 얘기고, 그때가 t가 4였으니까 q가 움직인 거리는, 자,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이제 0부터 4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거리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뭐 수식으로 케이스 나눠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절대값은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t가 3일 때 지금 t축이죠. 0이 될 거고요. 여기 6, 여기는 4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2겠죠. 따라서 이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동거리 넓이니까요. 넓이를 구하면 큰 넓이는 3 곱하기 6, 그 다음에 작은 넓이는 1 곱하기 2겠죠. 계산을 해보면 이제 9 플러스 1인데, 지금 달문도형인데 지금 길이가 3대 1이라서 실제로 넓이비는 9대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0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21번은 등차 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역시 좀 익숙할 것도 같은데 이렇게 절대값을 주는 소재가 상당히 자주 나오죠. 보자마자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나 바로 이제 안 보였다면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수열의 합에 그러니까 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다는 거의 의미는 자, 양수의 합은 그대로 나오지만 양수항의 합이라고 할게요. 이건 그대로지만 음수인 항은 이제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고 음수항의 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더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냥 더하는 건 양수도 음수도 그냥 그대로 다 더하는 거죠. 이거는 양수항의 합이랑 음수항의 합을 그대로 더하는 게 그냥 시그마가 되겠죠. 자, 이렇게요. 이제 왜 양수느냐 음수냐로 나눠지냐면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나눠지는 거고요. 이제 변변끼리 지금 빼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넘어가면 절대값에서 이제 이 시그마를 뺀 게 40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빼줘야 되는데 이제 빼주면 절대값의 합에서 그냥 합을 빼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이제 빼주면 여기가 사라지고 음수항의 합의 2배만 남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2배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값의 합에서 이제 그냥 합을 빼면 음수만 이제 2배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친구가 지금 42인 거니까 사실상 음수항만 더하는 건 이제 합이 21이겠죠. 마이너스 21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A6부터 좀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A6은 마이너스 2니까 최소한 A6이나 A7이나 A8은 무조건 음수일 거예요. 제 A5는 사실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마이너스 2라서 만약 A5가 음수이려면 공차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거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게 합이 이제 마이너스 21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공차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 3, 마 4라서 뭐 합이 마이너스 21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구나. 따라서 A5는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공차가 이제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공차가 답이 되겠죠. 절대값이 더 큰.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합이 마이너스 21이라는 거. 자,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앙을 써주면 돼요. 3개의 합이니까 이건 가운데 거의 3배죠. 그래서 A7이 마이너스 7이라는 정보까지 얻네요. A6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A7은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이제 문제에서 이제 1부터 8까지 합을 물어봤으니까 뭐 지금 A6이랑 그 첫째 항 아니 공차를 다 알았으니까 합도 구할 수 있겠죠? 자, A6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2였으니까 A1은 OD를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3이 되겠네요. 따라서 자, 이건 2분의 8, 2분의 개수에다가 첫째 항이 2배 플러스 7D가 되겠죠. 계산해주면 46에다가 이제 마 35를 하는 거죠. 답은 44가 됩니다. 자, 이 문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이거 절대값에다가 그냥 합을 빼면 음수항의 합의 2배 마이너스 2배라는 거. 반대로 뭐 더하는 것도 되겠죠. 더하는 것도 자주 나오니까 조금 이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그마 AK에서 그냥 시그마를 빼면 이거는 음수항의 합의 이제 마이너스 2배라는 거. 두 번째, 시그마 절대값 시그마에다가 그냥 시그마를 더하면 음수는 다 사라지고 양수만 나와요. 그래서 이건 반대로 양수인 항의 합의 2배가 되겠죠? 2배다 이렇게 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12번은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극값을 물어보는 상황이죠. 일단 구간별 함수라서 사실 꼭 뭐 다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일단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말은 G'2가 0이라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건데 일단 계산을 위해서 0이라고 해주면 G'을 구해야겠네요. G'X는 지금 이 정적분을 미분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냥 fx가 되겠죠. 따라서 G'가 0이려면 f2가 0이어야 되고 2는 양수라서 여기 아래에 들어가면 돼요. fx를 구할 때. 그래서 6 플러스 a가 0인 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럼 다시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fx가 구간별 함수인데 이제 a 값을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 지금 gx의 극대값을 찾는 거라서 이제 그 미분을 해야겠죠. 결국에 g'x가 언제 플러스에서 g'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찾으라는 건데 아까 했듯이 g'x는 결국 fx라서 fx가 언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할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좀 대충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죠. 그림을 그려야만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건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친구를 그려보려고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한번 fx를 좀 그려보면 자 이게 마이너스 2랑 1을 지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라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0 이상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겠죠. 자 이게 fx. 그래서 아까 여기에 2였는데 이제 2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니까 이게 gx가 극소로 가진다라고 한 거고요. 이제 지금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지금 g'x가 fx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구간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래서 이제 gx의 극대값은 g-2라는 거 이렇게 gx가 지금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를 계산하는 거라서요. 뭐 이런 거 굳이 뭐 그 그래프로 갈 필요 없이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마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x가 음수라서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를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을 계산을 하면 돼요. 정리해주면 x 세제곱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12고요. 이제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24 플러스 24가 되겠죠. 정리를 하면 10에다가 마이너스 16이라서요 답이 26이 됩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이제 26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13번은 뭐 항상 나오는 그 도형 문제 한 문제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일단 조건을 좀 적어 볼게요.
이 AB가 BC라고 했으니까 AB를 K라고 하면 이제 BC는 EK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C 여기 각이 나와 있어요.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제 코사인 세타가 이제 마이너스 8분의 5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그 어떤 Q를 잡는 거냐면 이게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고1 때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PAC가 지금 여기 삼각형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 삼각형이 이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넓이로 바로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밑변을 지금 고정을 해줄게요. AC가 밑변이라고 하면 결국엔 이 높이가 최대인 거를 찾는 거 아닐까요? 밑변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최대가 돼야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 P랑 지금 선분 AC까지의 거리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건데 이 높이가 언제 최대냐라는 거는 P랑 AC의 거리가 언제 최대냐 물어본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지름일 때가 최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높이가 최대가 될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은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날 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높이가 나올 때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이때 점이 이제 Q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도형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이제 Q까지 잡는 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도형 문제 풀 때는 발문을 보는 게 좋아요. 발문이 지금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어요.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는 문제일 거고요. CDB가 지금 여기니까 여기에다가 사인 법칙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 말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변이랑 각을 찾으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3분의 2파이랑 2K가 눈에 보이네요. 따라서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2K가 이제 2R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R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K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K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K만 구하면 이제 한 쌍에 그 3분의 2파이랑 2K가 마주보고 있는 쌍이랑 그 각이랑 변이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주면 이제 R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K를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K를 구하려면 여기 아까 삼각형 ABC 여기서요. 지금 두 변이 나와 있죠. K랑 EK가 나와 있고 각이 이렇게 세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C의 길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AC. 자, AC의 제곱은 이웃한 두 변의 제곱이죠. K제곱, 2K의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2K.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거든요. 이제 이건 마이너스 8분의 5겠죠. 이렇게. 따라서 정리해주면 5K 제곱에다가 이제 플러스 2분의 5K의 제곱이 됩니다. 이건 2분의 15K의 제곱이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C는 루트 2분의 15K가 된다는 거. 여기 길이를 구했어요. 루트 2분의 15K. 자, 이제 아까 안 적었는데 QA의 길이가 6루트 1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반드시 써야겠죠. 뭐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좀 쉬운 풀이가 이게 지금 수직이고 이등변이에요. 이게 딱 여기 가운데가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저 대칭이라서 위아래가 합동이고요. 여기도 6루트 10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두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각이 하나만 더 나오면 이 나머지 하나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코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어디 각을 구할 수 있냐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파이 마 세타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변이랑 각 하나가 나오니까 이 나머지 편 K로 표현된 그 변의 길이를 이제 상수값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 ACQ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자, 이 초록색 루트 2분의 15의 제곱 2분의 15K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6루트 10의 제곱이니까 360이에요. 360 플러스 360 마이너스 2 곱하기 360 곱하기 코사인 파이마 세타인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그래서 8분의 5 이렇게 계산을 좀 마무리 해볼게요. 720에서 450을 빼는 거라서요. 빼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370이겠죠. 아, 270이죠. 270. 그래서 K 제곱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15를 약분하면 5, 그 다음에 90. 한 번 더 나눌 수 있죠. 18. 따라서 K 제곱은 36이죠. K가 6이네요. 자, K를 구했죠. K 구하면 아까 끝난 거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 우리 적어놨던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사인 3분의 2K는 루트 2분의 3이니까요. 분의 2K는 12. 이거는 루트 3분의 24고요. 이게 2R인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외접원의 반지름 R은 루트 3분의 12. 이거는 4루트 3이겠죠. 답이 4루트 3이 됩니다. 14번. 14번이 제 생각에는 이 공통에서는 제일 어려운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아 발문이 이제 순서상 개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거 실수하기도 되게 쉽잖아요. 실제로도 정답률이 되게 낮은 문제였어요. 자, 이제 이거는 미분을 활용해서 이제 그래프 개형을 찾는 거죠. 이게 계속 좀 작년부터 이게 많이 나온 유형인데 2차 함수랑 3차 함수를 섞어가지고 약간 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그런 느낌이 나는 문제가 되게 좀 요즘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걸 그려야겠죠, 대충은. 근데 그리려면 항상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바로 구간별 함수를 미분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자, 위에 거는 2x-2a 사실 뭐 축이 a란 얘기겠죠. 2차 함수니까. 아래 거는 3x제곱 마이너스 6x인데 이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바로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y축만 그리고 굳이 x축은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그리면 더 헷갈려요. x축보다 위에 그려야 될지 아래 그려야 될지 이런 막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니까 지금 문제 구조가 y는 t랑 만나는 거지 뭐 x축이랑 만나는 걸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x축은 전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y축만 그려가지고 이제 오른쪽 왼쪽만 나눠서 잘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 3차 함수 아까 이제 봤으면 알겠지만 도함수가 x는 0이랑 2에서 극대극소로 가져요. 따라서 0일 때는 극대를 가지고요. 2일 때는 극소를 가지겠죠. 이렇게. 자, 2. 왼쪽은 이제 이 축이 지금 x는 a인데 고1 때 많이 접해본 문제죠. 지금 정의역이 x가 0 이하예요. 근데 축이 이 정의역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했죠. 축이 미지수면. 그래서 축이 a니까 a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좀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a가 축이 x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요. 그래서 축이 만약 a가 0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축이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알다시피 여기 오른쪽은 사실 뭐 의미 없는 거죠, 지금. 왼쪽만 그려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자, a가 음수일 때에도 미리 그려볼게요. a가 음수면 오른쪽은 똑같은데 왼쪽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이제 축이 a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 이렇게. 딱 봐도 왼쪽 개형이 더 간단하죠. 그래서 항상 이런 뭔가 좀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쉬운 거를 먼저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형이 쉬운 걸로 먼저 약간 상황 파악을 해보고 이제 어려운 거를 풀면 조금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지 않나. 쉬운 걸 먼저 하자. 아무튼 개형을 그려놨고 지금 서로 다른 개형이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그린 거고요. 미리 해보면 A가 0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걱정을 할 거예요. 실제로 A가 0일 때를 빠뜨려서 그 틀린 학생도 되게 많고요. A0을 뭐 아예 따로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 A0이 왼쪽 개형이나 오른쪽 개형이랑 이제 둘 중 하나랑 비슷한 느낌이라면 굳이 뭐 따로 볼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 개형이 이제 그 걸쳐가지고 같이 보면 편하니까 A가 0인 거는 Y축이 딱 축인 거라서 여기 왼쪽 개형이랑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없이 한 번에 바로 이제 쭉 감소하는 그래프라서 이제 얘가 0일 때는 이 1번에 넣어주는 게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그리는 것까지가 스텝 1인 것 같고 스텝 2는 이거를 찾는 건데 이것도 되게 익숙한 그런 발문이긴 하죠.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는데 gt가 불연속이 될 때를 찾으래요. 자, gt는 개수예요, 개수. 개수가 함수값이 되는 함수라서 개수가 달라지면 무조건 그 점에서 불연속이에요. 예를 들어 2개에서 3개로 바뀌는데 연속 개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뭐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이게 바로 GT가 되는 건데 GT가 바뀌기만 하면 즉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점을 찾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뀌는 상황이 이제 그 문제에서 물어본 T가 정해진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제 두 개의 상황이 있다는 거죠. 딱. 두 개의 T에 대해서만 불연속이 된다는 거는 두 개의 T에 대해서만 교점의 개수가 바뀐다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언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y는 t가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2개였다가 다시 이렇게 3개가 되는 경계가 생깁니다. 그게 어떤 점인지 항상 특이점을 찾는 거에 주목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 0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그 바뀌겠죠. 이제 엄밀하게는 위에서는 교점이 2개, 아래선 3개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GT, 즉 교점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건데, 자, 이 문제는 그 GT의 값을 이렇게 뭐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뀌는 상황일 때 A, B가 뭐냐를 물어본 거라서 그냥 언제 바뀌는지만 잘 신경 쓰면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일 때 바뀔 거고요. 또 이제 이 빨간색일 때랑 여기 아래 접할 때가 각각 바뀌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3개가 돼버리잖아요. 바뀌는 상황이 딱 2개만 나와야 되니까 특이점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함수를 잘 세팅을 해야 딱 바뀌는 상황이 2개만 생길까. 이미 지금 하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상황이 딱 하나만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왼쪽 F0이랑 이 3차 함수의 극소값이 같을 때가 이제 겹치니까 딱 2개의 상황에서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이 상황이 지금 F0이랑 아까 극소가 2에서 나왔어요. F2가 같은 상황이겠죠. 이렇게. F0이라는 건 이제 4분의 A 제곱 플러스 B가 F2
F는 이제 1인가요? 이렇게 1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이제 순서상 A, B를 찾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일단 뭐 4를 곱해주면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A제곱이랑 B제곱의 4를 곱하는 이렇게 뭔가 개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를 같이 볼 때는 개수가 있는 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큼지막한 친구를 먼저 보는 게 좋아서. 자, 4B제곱이 당연히 0일 수도 있죠. B가 정수니까 0이면 A제곱이 4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A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겠죠. B는 0. 자, 두 번째, B제곱이 한 1이면 1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4B제곱이 4가 되는 거고, 반대로 A가 0이겠죠? 자, 이제 이러면 A가 0이고, B제곱이 4다, 이렇게. 그 말은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라서, 이제 위에 거에서 2개, 아래 거에서 2개, 약간 이런 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진짜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케이스를 나눌 때 A가 0 이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항상 케이스의 제목을 다시 봐줘야 됩니다. 실수 되게 많이 하죠. A가 0 이상일 때를 봐야 되니까 A가 뿔마이너스 2일 때 다 보면 안 되고 A가 2인 거 하나만 돼요. 하나만.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이제 한 개였다는 거 이렇게. 뭐 여튼 다음에 지금 세 개죠. 세 개. 자, 두 번째. A가 음수인 상황. 조금 더 복잡하죠? 축이 왼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생기고요. 이제 언제 불연속이냐? 특이점을 찾는 거죠? 좀 상당히 많죠, 사실. 여기서도 이미 불연속이고, 교점의 개수가 바뀌죠? 여기서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이 아래 꼭지점이랑 접할 때도 바뀌고, 여기 아래 검정색, 이 극소랑 접할 때도 당연히 바뀌어요. 그럼 지금 4개에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2개에서만 바뀌어야죠.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경우에서 이제 답이 되지 않을까. 일단 여기 지금 꼭지점이랑 극소값이 같은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아까 1번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3개 나와요. 3개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여기랑 같이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낑겨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같이 불연속인 상황이 겹치는 거라서 이렇게 2개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F0에서 같아야 돼요. F0에서 같으려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가 돼야 되고요. 여기는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시키면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 플러스 B가 이제 여기 극소값, 이거 아까 2,1이었거든요. 이게 1이겠죠. 따라서 연립을 해주면 A제곱이 4고요 B제곱이 4겠죠. 그래서 A랑 B를 구하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거 아까 했죠. A가 음수이니까 마이너스 2만 되겠네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가능하죠. 따라서 2개구나. 2개. 그래서 A가 0 이상일 때는 3개고 A가 음수일 때는 2개 나왔으니까 다 합하면 5개가 되겠습니다. 뭐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축이 미지수면 이게 축이 그 정의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지 않냐로 케이스를 나누니까 이건 좀 고1 때 많이 풀어본 부분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이제 15번은 수열의 귀납적 추론이죠. 되게 자주 나오는 그 단골 문제인 건데 역시 이 문제 좀 되게 쉬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A5를 대놓고 주는데 A1의 모든 값이 곱이니까 역추적을 하면 되죠. 역추적. 자, 역추적을 한다는 건 이제 이 문제 이 발문처럼 AN을 주고 AN 플러스 1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AN 플러스 1에서 AN을 구하는 과정인 거죠. 따라서 이게 주어가 AN은 얼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AN 플러스 1이 AN이랑 같으니까 이제 여기는 당연히 AN 플러스 1이랑 같겠죠. 아래 거는
AN이 이렇게 넘어가면 당연히 AN 플러스 이렇게 또 넘어오겠죠. 3n-2에서 AN 플러스 2를 빼는 상황이라는 거. 자, 뒤 범위도 자, 우리는 AN 플러스 1을 가지고 지금 AN을 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AN을 가지고 AN 플러스 1을 구하니까 당연히 AN의 범위를 준 거고, 우린 지금 AN 플러스 1의 범위로 AN을 구하는 거니까 이 뒤에 범위도 좀 AN 플러스 1에 맞춰서 바꾸면 좋습니다. 자, 해볼게요. AN이 n보다 크면 당연히 AN 플러스 1도 n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N이 n 이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될까? 뭐 부등식을 풀어도 되고, 이제 좀 팁을 주면 마이너스 AN이라서 일단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상황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 얼마보다 클지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건 그냥 경계만 잡아주면 돼요. 경계만. AN이 n일 때가 경계니까 그때 AN 플러스 1은 2n-2죠. 이거는 2n-2보다는 클 때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역추적 그 식을 딱 만들었으니까 이제 역추적하면 되죠. 자, A5부터 가봅시다. 자, A5는 자, 5인데 이제 이게 케이스가 나눠지죠. 자, 지금 우리는 A5를 가지고 A4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다음 항이 이제 n보다, 이제 n이라는 건 지금 이전 항의 번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에서는 이제 an 플러스 1이 A5인데, 그럼 이제 n 플러스 1이 5니까 n은 4겠죠. 이 5가 4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4보다 크냐? 4보다 크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an은 an 플러스 n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가 그대로다. 이렇게 A4. 이 친구도 만족하는지 봐야죠. A5는 n이 4일 때니까 6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6보다 안 크죠? 당연히 여기는 안 되겠죠. 이렇게. 자, 나중에는 굳이 안 된다고 X표 안 하고 되는 것만 바로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A3. 자, A3을 구할 때는 A4가 4보다 큰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A4가 5였으니까 당연히 4보다 크죠. 일단 5는 무조건 나오겠네요. 자, 다른 거. 2n-2보다 크냐? A4에서 A3을 구할 때는 n이 3이니까, 왜냐면 이전 항의 번호였거든요. n에 3을 대입하면 6 이상이냐 물어봤죠? 4 이상이냐? 2 곱하기 3 마이너스 2니까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이 4 이상이냐를 보는 건데 5니까 4보단 크죠. 따라서 이 친구를 구하자. 미리 좀 그 3n-2를 좀 구해두면 편할 것 같긴 해요. 3n-2. A4에서 A3을 구할 때는 n이 3이니까 그럼 7이거든요. 3n-1이. 그래서 7에서 5를 뺀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된다 이거죠. 2죠. 자, 이제 바로바로 해보겠습니다. A2는 똑같이 5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계속 이 얘는 지금 줄어드는 식인데 an 플러스 1은 계속 5가 그대로니까 항상 5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값보다는 계속 크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 나오는 거는 무조건 픽스가 되는 거고. 자, 이 친구도 점점 n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들면 an 플러스 1도 항상 이 식을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A3일 때도 만족했으니까 A2일 땐 당연히 만족. n이 2면 이게 지금 2로 나와요. 당연히 an 플러스 1이 2니까 5는 2보다 크겠죠. 그래서 아래에도 넣어줘야 한다는 거. 이제 양갈래로 갈라져서 나와요. 아까 말했듯이 3-2를 미리 적어주면 좋습니다. 3n-2를. n이 2일 때니까 3n-2가 4죠, 4. 이렇게. 뭐 A1일 때는 이제 1일 거고요. 4에서 이제 5를 뺀다 이거죠. 그럼 마이너스 1. 자, 2는 2가 2보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은 거는 안 나오고요. 2 이상이니까 2도 만족하죠. 그래서 4에서 2를 빼주면 2다 이렇게.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할 거예요. 자, 마지막 A1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A1만 잘 구하면 되겠죠. 자, 계속 하지만 5는 그대로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기도 만족하겠죠. 계속 그 말하는 건데 점점 n이 작아지는데 이 an 플러스 1이 아까 5라는 거는 계속 그대로니까 계속 그 전 번째에서도 이 아래 조건을 만족했다면 당연히 그 다음 조건에서도 n은 작아지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거란 얘기예요. 이 조건을요. 그래서 이제 5일 때도 해보면 지금 우리 1 미리 구해놨죠 이렇게. 그래서 1에서 5를 빼니까 이제 마사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n이 1일 때예요. a1을 구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1은 1보다도 크지 않고요 0보다도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나온다. 없어. 그리고 2일 때는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2가 나오고요. 이제 아래에도 대입하면은 0보다 크니까 아래도 대입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구 조건도 만족하는 거라서 1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4가지가 나오네요. 싹 다 곱해주면 40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좀 복잡하게 케이스 나눌 필요 없이 역추정만 해주면 좀 이렇게 나름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20번 지금 합성함수 방정식을 푸는 건데 합성함수 방정식은 이 속함수를 먼저 보는 것보다 겉함수가 더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게 f꼴이랑 gx가 같다는 상황이라서 합성함수를 뭐 그릴 때는 속함수를 보고 이제 겉함수를 보는 상황이겠지만 이건 방정식, 등식을 푸는 거라서 항상 결국엔 이 겉에끼리 같은 거잖아. 결국에는 fx를 먼저 정리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fgx 코사인 3분의 파이 x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fx로 정리를 해주자. 그럼 fx가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2gx의 제곱 플러스 2gx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gx랑 같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2gx의 제곱 플러스 gx 마이너스 1이죠. 이제 이거를 g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gx가 2분의 1이거나 이제 마이너스 1인 상황인 거죠. 자, 지금 당연히 는 y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래프로 봐야 하는 상황일 건데 gx가 코사인 3분의 파이 x니까 주기가 6이라는 걸 알겠죠. 0부터 12까지라서 주기가 두 주기가 나와요. 두 주기가. 항상 그 한 주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두 주기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나올 건데요. 여기 12겠죠.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y는 2분의 1이랑 y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그립니다.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실수, 실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점이 지금 6개가 나온다는 걸 아는데 이것들의 합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묶어주지 말고 그 6개가 한꺼번에 대칭성을 가지는 그런 축을 찾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 6개는 다 여기 가운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겠죠. 가운데가 x는 6이니까 이 6개의 점이 가운데 6에 대해서 대칭인 거라서 이 모든 x의 합은 사실 뭐 6이 6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6이에요.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21번은 지수 로그 함수의 그 대칭성을 이용을 하는 문제인 거죠. 자,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처음 접하면 조금 당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여기랑 여기를 그 역함수 관계로 주잖아요. 근데 지금 역함수는 아니에요. 그려보면 좀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좀 정확하게 잘 그려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자, 이렇게. 첫 번째는 y는 ax 플러스 2고요. 자, 이 친구랑 역함수 관계는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자, 이제 이거는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자, 이제 이 얼마만큼 이제 평행이동 됐는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 빨간색 끼리는 역함수 관계, y는 x 대칭이고요. 이제 여기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옮겨간 거는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다 이거예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죠. 뭐 이런 식으로 그어볼게요. 이제 왜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주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수직이라서요. 근데 지금 빨간색 두 선,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2랑 y는 로그 a x 마이너스 2 이거 두 개가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이 친구의 교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죠. 근데 이 빨간색이랑 교점 뭐 a 프라임 그래서 a랑 a 프라임 교점 또한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문제가 지금 a, b를 지름으로 하는 중심의 y좌표랑 넓이를 줬어요. 넓이를 줬다는 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1이 되네요. 그래서 a, b의 중점이 한 이 정도 될 건데 여기 길이가 지금 루트 2분의 11인 상황이라서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이렇게 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1대 루트 2분의 11이겠죠. 따라서 루트 2분의 11을 루트 2로 나누면 2분의 11, 그 다음에 2분의 11이라는 거. 여기 지금 중점의 y좌표가 2분의 19인 거니까요. 여기 A의 y좌표는 2분의 11을 더하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A의 y좌표를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똑같이 2분의 11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 B의 y좌표도 2분의 19에서 2분의 11을 빼는 거죠. 그럼 4죠, 4.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x좌표 평행이동이 마이너스 2만큼 y좌표가 2만큼 지금 이거의 기울기가 x분의 y가 딱 마이너스 1이라서 이 직선을 타고 평행이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중점이 없네요. 뭐 m이라고 해주면 지금 중점이 아니죠? B에서 A 프라임으로 평행이동을 한 게 딱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타고 평행이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이 평행이동 한 만큼이 두 칸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A 프라임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일단 Y좌표는 4에서 또 이만큼 내려가는 거라서 2가 되고요. 이제 A랑 A 프라임이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도 써줘야 되니까 A의 Y좌표가 15라는 건 A 프라임의 X좌표가 15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A 프라임이 15,2라는 걸 정보를 얻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Y는 로그 AX 마이너스 2 위에 있는 거니까요. 대입을 해주면 2는 로그 A의 13 따라서 A의 제곱이 1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미지수를 잡아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바로 그 기하학적으로 이제 좌표 찾아가지고 했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래프에서 바로 이렇게 좀 보조선 그려서 하는 게 이게 좀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프에서 바로 보는 게. 그럼 그냥 수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일단 그림은 좀 잘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 수식으로 한다는 건 이렇게. 자, A의 좌표를 잡아요. 뭐 진짜 이렇게 알파코만 베타로 잡아도 되고, 좀 추천하는 거는 이제 T로 잡았으면 이 A라는 건 지금 Y는 AX 플러스 2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T, AT 플러스 2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이제 A 프라임이라는 거는 지금 Y는 X 대칭 관계였으니까 A 프라임은 AT 제곱 플러스 2, T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점이 여기 B였으니까 또 B의 좌표를 다시 잡을 수 있죠. B의 좌표는 AT, 그 다음에 T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이제 이 Y는 여기 위에 있다는 거. 이렇게 뭐 대입해보면 뭐 당연한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중심이랑 넓이 이거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계산해주면 지금 A랑 B가 다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 좌표를 구하는 게 이제 이 풀이 수식풀의 핵심이고, A의 Y좌표랑 B의 Y좌표 다 나왔으니까, 자, 첫 번째 식은 AT 플러스 2랑 T 플러스 2의 절반이 2분의 19라는 거고요. 뭐 조금 정리를 하면 AT 플러스 T가 15가 되겠죠. 15가. 자, 이게 첫 번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반지름이 아까 했던 것처럼 루트 2분의 11이었다는 거. 그래서 뭐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갈 수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면 이건 좀 따로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A가 나오고 이렇게 B가 나오죠. 지금 여기 길이가 루트 2분의 11인 거라서, 이거 2배인 거죠, 지금. 2배. 그래서 여기 길이는 11이 되는 거예요, 11. 그 말은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면 11이 나온다는 거니까, 아까 식을 첫 번째라고 해주면 두 번째 식은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는 거예요. 따라서 AT에서 T를 빼는 게 11이라는 거. 뭐 그럼 끝났죠? 두 개 연립해주면 T가 2고요. A의 제곱이 1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 22번은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건데, 역시나 이 그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도 좀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이지 않나 싶긴 한데, 좀 기출에는 몇 개 없어가지고 좀 뭐 엔제를 많이 안 풀어본 학생들은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림을 좀 잘 그려야겠죠. 항상 이 최대값 이런 거는 좀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 자, x 세제곱 마 3x 플러스 8을 이제 미분을 할게요. 3x 제곱 마 3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그러니까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극대극소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x축이 있다고 하면 결국엔 절대값이니까 접어줘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접어줘서 올라간다는 거. 자, 이게 fx죠. 자, 이제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을 찾는 건데, 항상 이제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부터, 아주 작을 때부터 점점점 이제 t를 키워가면서 최대값을 찾는 건데, 지금 이렇게 엄청 만약 왼쪽에 t랑 t 플러스 2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니까 왼쪽에서, 즉 ft일 때가 지금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ft. 지금 gt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구간별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점점 오면 올수록 바뀌는 상황이 생겨요. 항상 이게 뭔가 그 체인지가 될 때, GT가 뭔가 FT였다가
갑자기 뭐 FT 플러스 2로 바뀐다 할지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그 교차하는 점, 특이점들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결국에 그 바뀐다는 것 자체가 FT랑 FT 플러스 2가 같을 때겠죠. 그래야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 알파는 여기가 알파라고 해주면 여기 알파 플러스 2에서 함수값이 같을 때, 그럼 이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최대값이 나와요. 그 말은 ft 플러스 2에서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f 알파랑 이제 f 알파 플러스 2가 같을 때인데, 지금 왼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일 땐 지금 접어서 올라간 거예요. 따라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랑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니까 따로 마이너스를 뭐 붙이진 않고요. 야, 이렇게 이제 이걸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냥 계산을 좀 해주면. 조금 복잡하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우변을 조금만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알파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다 그 우변으로 다 넘겨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18. 그래서 알파 세제곱 3알파 제곱 3알파 플러스 9가 되고요. 이제 이 친구는 조리집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3차 방정식이니까요. 이렇게 뭐 마 3을 넣어보고 싶죠. 딱 깔끔하게 나오네요. 따라서 알파가 그냥 마 3이겠죠. 왜냐면 여기는 알파 제곱 플러스 3이 0인 건데 뭐 실수가 없죠. 따라서 알파가 마 3이었다. 이게 사실은 알파가 마 3이었어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랑 여기일 때랑 바로 여기가 같았던 거예요. 원래는. 조금 이제 그림을 다시 좀 그려보면, 자, 이제 t랑 t 플러스 1랑 구간이 계속 다가오면 계속 이렇게 왼쪽 것만 나오다가 딱 이제 같을 때가 생겨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최대값이 이거 상수함수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쭉 나오겠죠. 여기서 누가 봐도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알파였다 이건데, 알파가 알고 보니까 마 3이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계속 오른쪽으로 갑니다. 계속 이 최대값이 나오다가 당연히 그 바뀔 때가 생기겠죠. 언제 바뀌냐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베타가 있고 베타 플러스 2랑 함수값이 같다는 경계를 넘어가면 이제는 오른쪽에서, 즉 t가 이렇게 있고 t 플러스 1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봐도 오른쪽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넘어갈 때가 또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겠죠. 그래서 베타랑 베타 플러스 2가 같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계속 이제 아까 최대값, 여기 극대값을 말하는 거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이제 함수값이 최대값이니까 계속 상수함수로 나오다가 이제 또 t가 다시 여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또 이걸 따라가 이렇게 다시. 그리고 함수가 같을 때 다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최대값이. 그래서 여기일 때도 누가 봐도 미분이 가능하지 않죠? 갑자기 또 기록이 0으로 바뀌니까요. 기록이 0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t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네요. 항상 이 차이가 지금 2가 돼요. 2가. 이 차이가 2칸 이렇게. 계속 2칸 이렇게. 아무튼 이 점에서 이제 미분이 안 된다는 건 확실한 거니까 이게 두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 f 베타랑 f 베타 플러스 2가 같은 상황인 건데,
이제 이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둘이 같다. 자, 이거랑, 자, 이거 오른쪽이 그대로인데, 이거 아까 우리 정리해놨거든요, 이렇게. 이 친구를 그냥 그대로 바로 적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좀 정리를 해주면 6베타 제곱 이 12베타 플러스 2라서 조금 복잡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알파 베타가 지금 이렇게 루트로 나와요, 무리수로. 그러니까 뭔가 아까 알파가 마 3이었으니까 여기서는 뭔가 무리수, 즉 근해 공식을 쓰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베타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이렇게. 자, 이건데 누가 봐도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오른쪽의 상황이니까. 그림을 같이 그리면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6이라는 거. 자, 그럼 끝났죠? 알파 베타 둘 다 구했으니까. 아까 알파가 마 3이었어요. 베타는 이거죠. 그래서 알파에다가 베타를 곱해주면 3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그래서 m이 3이고 n이 마이너스 1이라서 문제에서 m 더하기 n을 물어봤으니까 2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그나마 쉬웠던 이유는 꼭 이 GT를 다시 이렇게 다 그렸지만, 물론 그리지 않아도 그냥 경계만 잘 찾으면 돼요. 항상 경계는 이제 뭔가 바뀐다는 거는 이제 최대값의 후보는 항상 둘 중 하나잖아요. 양 끝값이거나 아니 극대거나. 이제 이 친구는 좀 뭔가 극대에서 좀 크리티컬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양 끝값이 뭔가 바뀔 때, 그러니까 FT가 크냐 FT 플러스 2가 크냐 이 상황이어서 그 같을 때 결국에는 FT랑 항상 다 그런 식이었죠. FT랑 FT 플러스 2랑 같은 상황만 봐주면 알파 베타를 잘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24학년도 고3 그 3월 모의고사 사전 문제 해설 강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